안녕하세요. 제이신 건강플러스의 홍관입니다. 꽃미남과 조각미남, 꽃중년, 한 번쯤은 이 단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어느새 우리 사회에서 잘생긴 남자, 예쁜 남자를 선호하는 현상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래서 남성들 사이에서도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한 성형수술뿐 아니라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이신 건강플러스에서는 제니스 성형외과의 정영원 원장을 모시고 연령별로 선호하는 남성 성형수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성들은 주로 미용적인 목적으로 성형 상담을 하러 많이 오는데 남자들은 또 그에 비해서 조금 기능적인 부분, 예를 들면 눈꺼풀이 처져서 잘 안 보인다든지 아니면 눈뜨기가 불편하다든지 이런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교정을 하기 위해서 꽤 많은 분들이 상담하러 오고 수술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할 때 무조건 이쁘고 멋지게 만들기보다는 그 기능적인 부분을 해결해서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연령별로 선호하는 남성들의 성형수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우선 저희가 준비한 영상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살짝 삐뚤어진 코 하나만 다뤄했는데 꽃미남이 되었다. 처진 눈꺼풀만 살짝 들어올렸는데 꽃중년이 되었다. 이마에 주름 한 줄 없앴는데 꽃할배가 되었다. 콤플렉스 없애고 자신감 넘치는 남자가 된 비결, 과연 뭘까요?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최근에는 남성들의 성형수술 참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성분들이 예뻐지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한다면은 남성분들은 어떤 걸 가장 중요시 여기나요? 예, 뭐 남성분들은 또 여성분들과 다르게 조금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성형수술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평소에 컴플렉스로 생각되었던 부분을 이번 성형수술을 통해서 해결하고 싶어 하시는 경우라든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중노년층 이상 되면 어떤 기능적인 부분, 예를 들면 눈꺼풀이 처진다든지 아니면 시야가 좁아진다든지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수술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흔히 남성들은 코 성형수술을 가장 많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가요? 이 남성분들 선호하는 수술이 따로 있을까요? 예, 뭐 남자들은 나이 연령에 비해서 이렇게 차이가 뚜렷이 나타나는데요. 네. 보통 이제 남자 전체를 통틀어서는 코 성형 수술이 제일 많고요. 20대에서 30대 그런 경우에서도 역시 코 성형 수술이 조금 독보적으로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40대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상안검, 하안검 성형 수술을 주로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 50대 이상의 중노년층 이상이 되면 주름 성형이 독보적으로 많습니다. 특히 이제 주름 성형 중에는 이마 거상술을 통해서 이마 주름을 조금 펴시려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참 연령별로 선호하는 수술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우리 그 젊은 세대가 많이 하는 코 성형 수술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반적으로 남성들이 원하는 코 수술, 여성분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예, 여성들은 코가 좁으면서 오똑하고 조금 곡선지는 콧등의 느낌을 좋아하는데 남성들은 그거와는 다르고 조금 넓으면서도 좀 강렬하고 직선적인 그런 코의 느낌을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세련된 그런 느낌, 또 아기자기하고 이쁘다는 느낌보다는 좀 강력하고 카리스마 같은 느낌을 좀 주기를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코의 모양별로 또 수술법이 궁금해지는데 콧대가 낮고 뭉툭한 코의 경우 뭐 교정을 어떻게 할까요? 일단 뭐 코가 낮다면 콧대를 높이는 부분을 먼저 우선시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콧대 높이는 거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뭐 실리콘 보형물 이런 보형물들을 통해서
콧대를 높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끝이 뭉툭한 부분은 실리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부위에 있는 코끝 연골을 실로 모아준다든지 아니면 귀에 있는 연골을 이용해서 올려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코끝을 모아줍니다. 또 한편으로는 코가 짧아서 이렇게 들리는 경우, 뭐 일명 뭐 돼지코 이런 부분을 교정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일단 콧대의 가장 프레임 역할을 하는 이 안쪽 부분을 연장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코속 연골이라든지 이때도 귀 연골을 이용해서 먼저 코 안에 있는 구조를 먼저 길이를 쭉 확장시키고 그 위에 이제 피부를 다시 당겨서 코 길이 연장 수술이라는 또 수술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코 모양은 참 다양하죠. 이 매부리 코라던가 화살코의 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또 교정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먼저 이제 매부리코나 화살코가 어느 정도 심한지를 진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부리가 굉장히 조금 적다 이렇게 되면 간단하게 그 튀어나온 부위를 갈아주는 데서 수술이 끝나게 되고요. 만약에 이게 심한 경우에는 갈아주고 또 뼈를 잘라주고 나면은 콧등 부위가 넓어진다든지 이렇게 벌어져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코뼈 자체를 내측 외측 절골을 시켜서 이 벌어져 있는 부분을 모아줌으로 인해서 콧등도 조금 좁혀주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콧등을 뼈를 절골하고 나면 피부가 얇은 사람일 경우에는 조금 우둘두둘한 느낌, 울퉁불퉁한 느낌 줄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보형물을 이용해서 그 윗부분을 덮어줌으로 인해서 또 얇고 또 매끈한 그런 곡선지는 아니면 일자의 코 라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휜 코나 또 넓은 코를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도 컴플렉스를 많이 느끼시는 것 같던데 이런 분들도 뭐 개선이 가능할까요? 먼저 이제 코가 휘어져 있으면 그 휘어진 부분이 코 뼈분인지 아니면 코의 연골 부분인지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대부분 이제 코 뼈 부분이 휘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코뼈를 절골을 해서 제 위치를 맞추고 그에 따르는 연결된 연골 부위를 같이 교정해 주면 콧대가 휘어진 부분이 바로 잡히게 됩니다. 또한 이제 코 안쪽에 보면 비중격 연골이라고 물렁뼈가 있습니다. 또 이 부분도 같이 교정을 해 주어야 하는데요. 이 부분을 해주지 않으면 좀 숨쉬기가 불편하든지 콧구멍이 막힌다든지 이런 또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정술을 할 때는 코 속까지 기능적인 부분까지 같이 고려해서 한꺼번에 교정을 해주면 기능적인 부분과 미용적인 부분을 동시에 해결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코가 이렇게 넓은 사람은 피부 자체 아니면 지방이 많아서 또 넓어 보일 수도 있지만 코뼈 자체가 넓어서 코가 커 보이는 사람은 말한 것처럼 이전에 말한 것처럼 코뼈를 절골해서 좀 폭을 좁혀 주어서 조금 작고 또 좁은 코의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진을 보니까요, 이분은 휜 코를 교정한 경우인가요? 예, 이분은 이제 좌측으로 코가 휘어져 있었는데 코뼈랑 연골 부위를 정면으로 다시 절골시켜서 맞춘 경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눈매 교정술도 빼놓을 수 없겠죠. 이 남녀노소 누구나 시원하고 또 또렷한 눈매를 원하는데 남성들이 원하는 눈 스타일은 어떤 건가요? 네. 일단 먼저 남성들은 이제 눈 화장을 하지 않죠. 여성분들은 그렇죠. 네. 눈 화장을 하기 때문에 조금 라인이 크더라도 그 자체가 화장으로 또 이렇게 커버되면서 더 매력적인 눈으로 바뀔 수 있는데 남성분들은 일단 화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자연스러운 속쌍꺼풀을 좀 선호합니다. 대신에 라인은 작지만 눈 뜨는 근육 같은 부분은 조금 당겨주어서 눈이 크고 시원하게 또 편안하게 뜰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선호하게 됩니다. 또 여기에서 근육 자체를 당겨주는 수술이기 때문에 이 눈매 교정 수술을 받을 때는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에게 시술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또 섬세한 수술인 만큼 전문의에게서 꼭 받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의외로 젊은 남성분들이 가장 많이 받는 수술 중에 하나가 여성형 유방 수술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생소한 분들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여성형 유방이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 보죠. 예, 남성들도 한 사춘기가 시작되는 한 10대 중반쯤 되면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서 유선 조직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거의 아프기도 하고 몽우리가 잡힌다고 이렇게 호소하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사춘기 때 호르몬 밸런스의 어떤 불균형으로 생긴 것은 사춘기가 끝날 때쯤 되면 대부분 자연 치유되어서 그 딱딱하고 아픈 부분이 줄어들고 소프트해져서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요즘 이제 서구화된 식습관이나 어떤 호르몬의 불균형, 또 최근에는 이제 비만 인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이 가슴 몽우리 부분이 자꾸 커지고 또 비대해지면서 또 유두도 커지고 유륜도 커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저희들은 여성형 유방증, 줄여서 여유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최근 서구화된 식습관 때문에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여유증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예, 여유증에는 구성 성분이 먼저 지방과 또 유선 조직과 그다음 늘어난 피부 이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주어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지방 조직은 초음파 지방 흡입이나 아니면 진동 지방 흡입기를 이용해서 작은 구멍을 통해서 지방을 먼저 빼내고요. 그다음 중간층에 있는 유선 조직은 초음파 레이저 플러스 또 내시경 같은 그런 특수 장비를 이용해서 내시경 쪽 도움을 받아서 유선 조직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늘어나 있는 피부는 레이저나 아니면 초음파에서 나오는 그 열을 에너지를 이용해서 피부를 수축해서 타이트닝 하게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주름이 덜 지게 되고 또 평평하고 매끈한 가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남성분들한테는 참 말 못할 고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유증 수술 후에 흉터라던가 예후는 조금 뭐 좋은 편일까요? 보통 우리 이제 여유증 수술할 때 유륜 주위 아랫부분 한 6시 방향에 한 1cm 정도 절개선을 넣고 그쪽으로 대부분 수술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수술이 끝나고 나도 남는 것은 그 한 1cm 부위에 흉터가 조금 보였는데, 가끔씩 이제 체질적으로 켈로이드 체질이나 비우성 반응 체질 같은 경우는 그 흉터가 이렇게 튀어나오거나 빨갛게 보이거나 이런 경우가 조금 부작용으로 지목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요즘 이제 최근에는 특수 장비, 내시경이라든지 뭐 여러 특수 장비가 또 의료에 많이 사용됨으로 인해서 그 유륜에 있는 절개도 이제 넣지 않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런 부작용들도 거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정도가 되었고요. 또 대부분 이제 수술을 하면 당일날 퇴원하게 되고 다음날 정상 어떤 업무는 할 수 있습니다. 단 뭐 가슴 근육을 조금 많이 사용하는 운동이나 팔 사용 같은 부분은 한 5일 정도는 주의해서 조금 조심해 주는 게 좋고요. 만족도는 굉장히 높고요. 혹시 또 대부분 또 재발하는 거는 없나 이렇게 또 묻는 분들이 있는데, 유선 조직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는 거기 때문에 재발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요즘에는 꽃중년 이런 말이 참 많이 유행하죠. 그만큼 40, 50대 남성분들도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쓴다 이런 말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 중년 남성분들이 선호하는 수술, 상한검 수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네. 먼저 상한검 이완증이란 나이가 들면 윗 눈꺼풀이 이렇게 처져 내려오면서 또 시야가 감소가 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뭐 노안도 또 더 지속되기도 하고 좀 더 빨라지기도 합니다. 또한 이 바깥쪽에 많이 이렇게 처져서 접히다 보면 눈물이 그 사이에 고여서 피부가 짓무르거나 트러블을 생기는 이런 경우 좀 기능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한검 성형술이라 그래서 먼저 늘어진 피부를 제거해주고 다시 조금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작은 속쌍꺼풀을 하나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시야도 확보되고 눈도 조금 더 커지면서 처진 피부가 덮고 있는 그런 부분을 해결해서 조금 더 외모적으로나 기능적으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고요. 또 이제 하안검 이완증이란 말은 또 나이가 들면 눈 밑에도 지방이 이렇게 나와서 불룩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나이도 들어 보이고 또 심술구타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지방 부분을 제거해내고 또 일부는 또 재배치해서 고랑 파인 부분에 다시 넣어주기도 하면서 그다음 늘어진 피부는 다시 제거를 해서 좀 평평한 눈 밑
그런 부분을 만들게 됨으로써 조금 더 젊어 보이고 인상도 조금 부드러워 보이는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수술을 통해서 또 늘어진 눈꺼풀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하니까 좋은 정보인 것 같고요. 또 유난히 또 팔자주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주름 제거 수술을 통해서 팔자 성형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가요? 네. 먼저 이제 나이가 들면은 피부의 탄력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잦은 또 표정과 또 어떤 습관 이런 것 때문에 이 코 옆에 또 입 옆에 깊은 주름이 패이게 됩니다. 우리 이것을 이제 팔자주름이라 그러고요. 팔자주름도 그 주름의 깊이와 정도에 따라서 치료법이 조금 달라집니다. 만약에 깊지 않다면 보톡스나 필러 같은 부분으로 간단히 교정할 수 있고, 최근에는 이제 스컬트라라는 그런 물질이 나와서 자체 어떤 콜라겐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효과와 한 5년 이상에 되는 그런 지속 효과를 줄 수 있어서 조금 많이 요즘 이슈화가 되고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영구적으로 이 효과를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수술로 이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제 코 옆에 작은 보형물을 통해서 귀족 수술이라는 그런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꺼진 부분이 채워지게 되고 이 효과는 거의 뭐 평생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바깥에 여기 처진 부분이 조금 튀어 올라오게 되고 채워져서 조금 품이 있고 좀 고상한 느낌이고 동안의 느낌을 좀 줄 수 있다. 이래서 일명 뭐 일반인들은 귀족 수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세월의 흔적이죠. 이 깊어진 이마 주름은 이마 거상술로 개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예, 먼저 이마 거상술이라는 방법은 뭐 다양하게 수술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이 여기 헤어라인 이 이제 두피와 그다음에 이마 피부가 접하는 그 지점에 네네. 절개선을 넣고 그다음 피하 부분을 이렇게 피부를 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주름 부분은 박리를 하고 또 주름을 만드는 인상을 쓰게 하는 근육들은 조금 분리시켜주고 약화시켜줘서 그쪽에 계속 이제 주름이 생기지 않게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또한 이 수술의 또 장점으로는 이마가 긴 사람은 좀 줄여 주기도 하고 좁은 사람은 좀 늘려 주기도 하고 해서 이마가 이제 넓어 보이면 조금 나이 들어 보인다.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마가 넓어 보이면 좀 대머리 이런 또 이미지가 있어서 조금 나이 들어 보인다. 이 경우에는 또 줄여 주기도 합니다. 또한 미간 주름, 또 눈도 이렇게 처져 있는 부분도 이마를 같이 당겨 올림으로 인해서 눈 처짐까지 같이 개선할 수 있는 뭐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 수술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안면부 주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안면부 주름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먼저 안면부 주름은 주로 볼과 입 옆에 그리고 이 턱 아래에 있는 심술보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수술을 말하는데요. 절개선은 여기 관자놀이나 귀 뒤쪽에 한 1cm나 5mm 정도의 작은 절개를 가합니다. 가하고는 그 밑부분을 박리를 해서 그쪽에 있는 스마스층이라는 근막층을 당겨주고 또 피부층은 보브라는 그런 특수 고정물질, 돌기가 나 있는 고정물질을 그쪽으로 삽입을 하여서 피부와 근막층을 동시에 걸어서 위쪽으로 당겨서 고정시켜주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고정 물질이 있는데 보브라는 그런 물질은 기존 물질에 비해서는 한 2~3배 정도 돌기가 많아서 더 강력하게 조금 이렇게 고정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속력이 좀 더 긴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특수 고정 물질을 이용한 안면 거상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목주름 개선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사실 목주름은 정말 관리하기도 힘들고 치료법도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을까요? 예, 목은 잦은 또 운동을 하게 되고 또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원통형으로 좌우 또 이렇게 운동도 많이 하게 됨으로 인해서 쉽게 또 주름이 생기고 또 치료도 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가로주름만 주로 생기는데 시간이 지나면 칠면조처럼 이 세로주름이 축 처지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초기에 이 가로주름을 치료한다 그러면 뭐 리프팅 레이저나 오메가란 특수실이나 보톡스 필러 또 지방 또 이식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간단하게 그 세로주름 가로주름만 해결할 수 있고요. 만약에 진행된 세로주름까지 같이
또 되어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처져 있다면 먼저 지방 흡입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처진 지방 부분을 먼저 해결을 하고 또 피부 타이트닝을 시켜주면서 그다음 보브라는 실을 통해서 전체 피부 자체를 당겨서 목 뒤로 고정을 하면 이 부분이 위로 올라붙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전체적인 부분을 개선을 가능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남성 성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끝으로 시청자들께 당부 한마디 해주시죠. 예, 남성 성형이 점점 이제 긍정적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미지 개선을 하기를 하고 또 컴플렉스나 어떤 기능적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수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뭐 남자와 여자의 그런 어떤 차이, 예를 들면 구조적, 골격 차이, 뼈의 차이, 또 피부 두께 이런 차이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남녀 맞는 얼굴에 조화로운 그런 부분으로 생각해서 수술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뭐 최근에 이제 외모 컴플렉스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남자분들도 있다면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제 여기서 원장님과 인사를 나눠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니스 성형외과의 정영원 원장님과 함께 연령별 선호하는 남성 성형 수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요즘은 남성 성형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보다는 외모 컴플렉스를 극복한다는 인식이 퍼져 있으니까요.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 자신감을 되찾길 바랍니다. 그럼 JCN 건강 플러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흔하고 흔해서 귀한 줄 모르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감자인데요. 땅속의 사과라고 불릴 만큼 비타민C가 가득한 감자. 수분이 많고 칼륨이 많아서 붓기를 예방하고요. 염증을 가라앉혀서 수술 후에는 꼭 먹어야 하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찐감자, 감자조림, 감자볶음, 감자튀김, 감자전, 감자옹심이, 감자 샐러드까지 일주일 꼬박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감자 요리 오늘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